안녕하십니까. 택시TV 신자한입니다. 충전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이슈가 좀 하나 터져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.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2020년 8월 31일 날짜로 중앙지검에 도장을 찍힌 건 중앙지검에 그 차승선 씨외 4명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중앙지방검찰청으로.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 현재 조합은 충전소 문제로 상당히 좀 그 바람잘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복지법인 대표나 아니면 그 조영봉 직무대행은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을 진행해 놓은 상태고, 그리고 그 고발 당사자인 차승선의 4명은 지금 무고죄로 지금 역고발을 해놨습니다. 이 부분들은 이제 검찰 측에서 밝혀질 겁니다.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제가 계약서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하면 아마 제가 고발 과정에서 일부분이 생략된 채로 아마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느냐. 그 복지법인과 개인택시 조합에서 공동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그 사실관계가 누락이 돼서 고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부 누락시키지 않고 고발이 진행됐다면 이현수 전 이사장이 고발자 명단에 고발인 명단,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현수 이사장도 들어가지 않았고,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법인 대표인 최희규 대표도 아마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국철희 전 이사장 또한 그렇게 고발 당사자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고발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는 넣어놓고 일부는 빼고 선별적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복지법인 측에서는 그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하신 분들만 고발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, 계약서상으로 놓고 본다면 또 그동안의 계약 과정들을 쭉 지켜봐서 한 15년 정도 흘러본 바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계약한 당사자들은 그닥 그렇게 혐의점이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복지법인에서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. 그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 그러면 50억 이상의 누군가가 이득이 봐야 될 부분들인데, 제가 계약서 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득 본 사람이 없는 듯 싶습니다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이 부분들은 검찰에서 밝혀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고발돼야 될 사람들은 빠졌고 또 고발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차승선 씨외 4명이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를 했습니다. 택시를 위한 방송, 택시TV.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 복지법에서 고발을 한 건지, 아니면 죄가 없는데 선거용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고발을 한 건지는 이제 명확하게 판단이 설 듯 싶습니다. 또 지금 우리 대의원들은 그 복지법인의 워딩을 받아서 전단지를 막 뿌렸던 분들도 대의원들도 계실 겁니다. 아마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들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쨌든 그 복지법인 우리 충전소의 문제는 예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고, 또 만약에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선거용으로 누군가 고발을 했다면 이 부분들 또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서로 간에 양측의 양보 없는 결론이
이제는 나올 듯 싶습니다.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놨으니 만약에 원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복지법인이 손해를 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아마 처벌을 받을 거고요.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순수히 선거를 위한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죽이기 위한 고발이었다면 이제는 무고죄를 피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. 그런데 제가 살펴본 계약서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무고의 문제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부분들은 뭐 제가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. 다만 제가 계약서 사항을 쭉 둘러본 바에 의하면 무고의 확률이 좀 높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의원들도 경거망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대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을 선을 떠났습니다. 화살은 이미 중앙지검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중앙지검에서 무고가 됐든 또는 실질적으로 누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든 그 부분들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듯 싶습니다.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들은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. 글쎄요,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배팅을 할 거냐고 그러면 무고죄에 배팅을 하겠습니다. 그 부분들은 제가 계약서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그간의 복지법인에 대한 걸어왔던 길들을 좀 보고 또 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저는 무고죄의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쪽에 배팅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배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고로 처벌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배팅을 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택시TV 진장현이었습니다. 복지법인 문제 계속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